28살 여군 정희연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경상도 통신부대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이연. 그런데 어느 날 밤 특례 입대로 들어온 육군 참모 총장의 아들 강도진과 야간 당직을 서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는 이연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나팔 소리가 부대 전체를 깨웁니다. 경상도 외곽 지역에 자리한 통신부대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희연은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부터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28살 여군 병사로서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1년 반이 넘었죠. 이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차려입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란 그녀에게 군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묵묵하고 강인한 성격, 말수는 적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신념, 이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이연은 늘 그렇듯 묵묵히 걸어갑니다. 동기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다른 병사들과 달리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선호했죠. 훈련이 끝나면 사무실 정리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부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부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며칠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죠. 새로 들어온 특례 입대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도진이라는 이름의 27살 남자, 육군 참모 총장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서 이연은 그를 처음 봤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늦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식사를 하는 모습,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특혜를 받는 거지?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도진은 부대 전산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연과는 직접적인 접점이 없었지만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그는 항상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힘들어하는 훈련도 그에게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죠. 이연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 없이 자란 환경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이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이런 평온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책장을 넘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이연만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일 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저녁, 갑자기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통신부대에서 전산 시스템은 생명줄과 같은 존재죠. 상급 부대와의 연락이 끊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정보가 유실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즉시 야간 당직자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희현, 강도진, 너희 둘이 오늘 밤 당직실에서 시스템 복구 작업을 도와라.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도진과 단둘이 밤새 근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리 달갑지 않았거든요. 밤 10시 당직실은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매뉴얼을 펼쳐놓고 차근차근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옆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뭔가 작업을 하는 듯 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선임님, 이 작업 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도진이 갑자기 이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진의 눈이 평소와 달리 흐릿했습니다. 분명히 술을 마신 상태였죠.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현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이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잠든 고요함 속에서 당직실만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이현은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도진의 시선과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꾸만 이현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선임님, 이런 거 처음이세요? 도진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되물었지만 도진은 대답하지 않고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작업에 집중합시다. 이현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좀 이야기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무언가 강압적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현은 순간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진은 육군 참모 총장의 아들이었고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군 병사였습니다.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죠. 놓아주세요. 이현이 조용히 말했지만 도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당직실의 불빛이 깜빡거렸고 컴퓨터 화면만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현은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부대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이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현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을 느꼈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건실을 찾았지만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요? 이현은 보건실 앞 의자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초음파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는 이현의 예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보건실 의사는 담담하게 결과를 알려줬지만 이현의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가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병사님, 괜찮으신가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28살 미혼 여군 병사가 부대 안에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다음 날
이현은 중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비밀이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죠. 중대장은 서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의연 병사,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군요.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뉘앙스가 더 강했습니다. 우선 후방 업무로 보직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부대에서는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대장을 통해 전역을 권유받았습니다. 군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도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현이 그를 찾으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대에 있으면서도 그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현은 우연히 도진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도진은 명백히 당황했습니다. 저기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도진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도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선임님이 먼저 유혹한 거 아닌가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의 말에 이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모른다는 것이 도진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며 오히려 이현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고 이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야 할까요? 아니면 싸워야 할까요? 부모님 없이 자란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온 그녀였지만 이번 상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권력과 지위, 그리고 사회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결국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군내 여성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립니다. 글을 올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강압적인 상황, 거부할 수 없었던 현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가해자의 모습까지 특례 입대자라는 단어도 포함시켰습니다. 글을 게시하는 순간 이현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해시태그 군 내성 폭력, 해시태그 특례 입대, 해시태그 장군이 아들. 이현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글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장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현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간 지 불과 이틀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커뮤니티 내에서만 공유되던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군 내성 폭력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해시태그 특례 입대와 해시태그 장군이 아들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언급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첫 번째 언론 보도는 한 온라인 매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 간부 자녀 특례 입대자 성폭력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자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후속 보도에 나섰습니다. 방송사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작은 고발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핸드폰에는 기자들의 연락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부대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육군 참모총장인 강도진의 아버지가 직접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본격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아들과 해당 여군 병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나 강압적인 행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임 씨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특례 입대와 이번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장군은 준비된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무근이며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연의 예전 동기였던 김소영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선 것입니다. 소영은 한 달 전 도진과 함께 술을 마셨던 자리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도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 따위는 우스운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다 처리해 주실 거야.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는 웃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연 같은 애들은 쉬워. 거부할 수도 없으면서 뭘 어쩌겠어? 이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도진의 오만한 태도와 권력을 이용한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폭주했고 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압력을 받은 군 당국은 마침내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조사위원 명단에서 강도진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연은 뉴스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지만 정작 핵심 인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도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누가 진실을 판가름합니까? 성별입니까? 계급입니까? 이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저만 숨어야 하고 왜 가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연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시민사회에서도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상대방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 고위층이었고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진실이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현 주변 상황도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그녀를 조기 전역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도진의 가족들은 변호사단을 꾸려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의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이현을 호출한 것입니다. 정이현 병사, 군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현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병원에 도착한 이현은 정신과로 안내받았습니다. 산부인과가 아닌 정신과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많으셨죠? 불면증이나 환상 증세는 없으신가요? 이현은 당황했습니다. 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여기 와야 하는 건가요? 이현이 항의했지만 의사는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몇 시간에 걸친 검사와 상담 후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진단서를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틀 후 조기 전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대장의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현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생활했던 선임들조차 이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임은 복도에서 이현과 마주쳤을 때 눈을 돌렸습니다. 이현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위험하다고 생각해봐. 너랑 엮이면 인사에서 찍혀. 박 선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까지 휘말릴 수는 없잖아. 우리도 가족이 있고 앞날이 있어. 가족 같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현실이 이현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이현이 부대를 떠나기 전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의무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임신 확인 당시의 검사 기록, 초음파 사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문의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일부 자료가 손실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녹취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직실에는 보안상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날 밤의 기록만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으로 일시 정지되었던 시간이라는 것이 공식 설명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이현은 마지막 밤 부대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복사본이었기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지워진 건 제 뱃속의 생명도 마찬가지인가요? 이현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동료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 진실에 대한 확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연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둘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그녀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있어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이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무력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민간에서라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찾을 수 있고 여성단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연에게는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이지만 새벽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철문을 나서는 이연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부대를 나온 지 일주일 후 이연은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나온 그녀에게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연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연은 한국 여성 민우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활동가는 이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이연은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삭제된 기록들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증거 채취였습니다. 나중에 친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어요. 검사를 받으며 이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이연은 문득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였죠. 수진은 법대에 진학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변호사가 되었을까요? 이연은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이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당장 만나자. 수진은 정말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권 전문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연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싸워보자. 내가 도와줄게. 수진의 말에 이연은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계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 수진은 여러 판례를 찾아보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계급 차이, 그리고 특례 입대라는 특수성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했습니다. 이연은 여러 번 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하기 며칠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넘겨준 것입니다. 강도진이 동기들과 술을 마시며 나눈 대화를 적은 자필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대 따위야 아버지 한마디면 다 없앨 수 있어. 여자 하나 때문에 뭘 걱정해. 증거도 다 사라졌잖아. 도진의 글씨로 쓰여진 메모는 그의 오만함과 범행을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제보자는 도진과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 장교였다고 했습니다. 이 메모를 본 수지는 흥분했습니다. 이연아, 이거야.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도진 스스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까지 시인한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까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소장 제출 전날 밤, 이연은 수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워?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연은 한국 여성 민우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활동가는 이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이연은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삭제된 기록들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증거 채취였습니다. 나중에 친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어요. 검사를 받으며 이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이연은 문득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였죠. 수진은 법대에 진학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변호사가 되었을까요? 이연은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이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이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당장 만나자. 수진은 정말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권 전문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연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싸워보자. 내가 도와줄게. 수진의 말에 이연은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계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 수진은 여러 판례를 찾아보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계급 차이, 그리고 특례 입대라는 특수성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했습니다. 이연은 여러 번 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하기 며칠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넘겨준 것입니다.
강도진이 동기들과 술을 마시며 나눈 대화를 적은 자필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대 따위야 아버지 한마디면 다 없앨 수 있어. 여자 하나 때문에 뭘 걱정해. 증거도 다 사라졌잖아. 도진의 글씨로 쓰여진 메모는 그의 오만함과 범행을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제보자는 도진과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 장교였다고 했습니다. 이 메모를 본 수지는 흥분했습니다. 이연아, 이거야.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도진 스스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까지 시인한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했다는 것까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소장 제출 전날 밤, 이연은 수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워?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번엔 숨지 않겠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을 떳떳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이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연과 수지는 지방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말입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정희연 씨,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이연은 담담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문을 들어서며 이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있었고 여성단체가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연은 끝까지 싸울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내 성폭력과 특권층의 횡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법정으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강도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옆에는 유명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과 재력을 총동원한 변호인단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도진,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도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연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변호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정에 기반한 것들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검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임신한 태아의 아버지는 피고인 강도진이 확실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웅성거렸고 방청석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친자 확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인 도진의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되 성폭력 혐의만큼은 피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감싸던 아버지조차 일부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의 한 간부가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대령 계급의 이 간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증거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저에게도 입을 다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간부는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안 된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라. 아무도 모르게.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승진 심사에서도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진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군에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짓은 절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발언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만류했지만 도진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제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이연은 피고인석의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진실한 후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인정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 판사는 몇 주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진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중간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실형이었습니다. 또한 참모총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어 예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이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뱃속의 아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후 이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희진이었습니다. 희망의 희, 진실의 진. 그 이름에는 이연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지켜낸 진실과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희망이 말입니다. 출산 후 이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나온 후 취업이 쉽지 않았지만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직이었지만 점차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연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이연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연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연의 사건 이후 군 내 성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이 돌이 되던 해 이연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연 씨의 경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연은 고민했습니다. 다시 그 아픈 기억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연은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군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신고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특례 입대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이연의 사건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연은 희진을 유모차에 태우고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여성 인권을 위한 촛불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 활동가가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응답했습니다. 이연도 촛불을 켰습니다. 희진은 엄마 품에서 촛불빛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이 이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이연 씨이신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현재 여군으로 복무 중인데요.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연이 따뜻하게 말하자 그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꼭 기억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희진을 재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진아, 엄마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어. 세상이 힘들어도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말이야. 희진이 두 돌이 되던 날, 이연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들을 모아 작은 책을 만든 것입니다. 재판 기록, 신문 기사, 그리고 이연이 직접 쓴 일기들까지 언젠가 희진이 자라서 궁금해할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연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 딸 희진에게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야.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이야. 현재 이연은 여러 단체에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업체, 그리고 군부대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용기를, 기성세대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연의 강연은 항상 이 말로 끝납니다. 강도진은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전 참모총장도 모든 군 관련 활동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연은 희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연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값진 것이었다고. 힘든 시간들도 외로운 싸움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군복무는 끝났지만 내가 지켜야 할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내 아이, 내 이름, 내 진실. 이젠 아무도 지우지 못합니다. 이연의 마음속 다짐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희진과 함께 미래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